이 참모진 개편만큼 그 상징적인 시그널을 주는 인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큰 틀, 내각, 뭐 다음 총선 이런 정치 일정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전격적으로 좀 고려할 수도 있을 만한 카드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잖아요. 물론 네. 이제 요인은 이제 경제와 이제 고용 문제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뭐 12월 31일, 1월 1일까지 그 운영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청와대 그 김태우 파문 네. 관련.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소비 같은 얘기도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왔던 건데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표성, 책임성, 참여성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더라도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청와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최 기자 말씀처럼 총선과 관련돼 있고 개각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또 올해는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이행할 겁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근에 뭐 과거 정권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지지율의 하락 추세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격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긴 봅니다. 일단. 네. 네. 최 의원님, 실제로 이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진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연말 들어서 좀 침체됐다거나 이런 감지도 좀 있었습니까? 네, 청와대 참모들이야 뭐 가장 강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아실 테고 더 화들짝 놀란 분들이 있죠. 여당 의원들이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1년 후면은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총선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가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당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요구와 역할을 요구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라든가 내각이라든가 인적 쇄신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추동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인적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발생할 겁니다. 네. 잠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 인사가 있습니다. 11시 10분부터 대략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 신년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는 신년 인사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가 담길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정책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올해 경제 사정이 안 좋다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가장 안 좋을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 대책들과 관련한 얘기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 방향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미 뭐 카드 수수료 인하해줬죠. 뭐 서울시나 중소기업부가 나서서 뭐 제로페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도 새롭게 뭔가를 내놨죠. 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최창렬 교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문 대통령이 아마 경제정책의 프레임에 가득 사로잡혀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지난 12월 31일에 수석보좌관 회의 때 슬쩍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지금 정책의 어떤 그 잘못이나 블랙홀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에 다 몰려서 네. 빚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 이건 사실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임대료 부담도 있죠. 예.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라는 흔히 말하는 대형 가맹점에 가입된 분들은 프랜차이즈로부터 가져가는 그 가맹점료 부담도 있죠. 네. 인건비 부담 따로 있죠. 거기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꼴인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지금 주변에서 많은 또는 여론에서 하는 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계층 또 뭐 기업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리고 들어주고 그걸 실제 정책에 뭔가 좀 반영을 해주세요라는 거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가시느냐 마느냐를 네. 작년 초에도 논란이 있었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네. 매년 초에는 우리 최종락 기자가 뭐 잘 설명하겠습니다만 대통령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부문의 신년 인사회에 꼭 좀 와주세요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요. 청와대는 당연히 그걸 고민을 하죠. 행보 하나하나가 메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자리에 다 가고 싶고 가야 하겠지만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상징성을 갖는 장소를 골랐다고 하지만 오늘은 엄밀히 따지면 아마 청와대가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인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관해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 읍소, 하소연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라라는 얘기를 이번 신년에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인사에 앞서서 현충원에 참배했죠.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100년이라는 건 이제 임정 100년, 임정이 그렇죠. 1919년에 생겼으니까 임정 100년이고요.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거는 경제 정책의 방점도 함께 잘 사는 쪽.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우리가 뭐 그걸 또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이미 그 말에 담긴 함의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갈등이 이념 갈등, 네. 이제 세대 갈등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지역 갈등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른바 젠더 갈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못지않은 이런 젠더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뭔가 성장 동력은 많이 확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3만 달러는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3050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5천만인데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중국은 강대국입니다만 뭐 어림도 없잖아요. 1인당 네. GNP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과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일자리 문제, 물론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야 뭐 누구나 다 강조하는 겁니다만 일자리나 이 성장 쪽으로 계속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젠더 갈등에도 연결되는 것이고 모든 갈등에 다 연결돼요.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원심력 작용하죠.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는 전체적인 국내 GDP는 늘어날지 모릅니다만 네. 한국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도 역시 고용과 일자리 이런 것들은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가 이제는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상호 갈등적이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경제 정책이라는 건 또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경제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아주 그 힘을 실어서 국정 동력을 실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국회 관계는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관계에 있어서 좋게 표현하면 이제 원활한 진행, 또 한쪽에서는 얘기하면 이제 딜 협상. 이번에 그게 좀 이루어졌었죠. 대통령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출석을 지시를 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말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을 출석을 시킨 것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시급한 법안 김윤경 관련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네.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이 이제 국회 관계 개선에 있어서 협조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취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금 신년회에 참석을 하는 가운데 야당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야당이라는 건 자유한국당을 얘기를 하는 건데 5당 대표와 지금 원내대표가 다 초청이 됐는데 지금 얘기로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준 위원장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좀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서 새해 첫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계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한 뭐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그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년 행사에는 나왔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 의원님은 그 앞으로의 그 문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회라는 게 이제 항상 그 충돌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걸 설득을 해가야 되는데 문 대통령의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청와대로 진출하신 분이 아니고 물론 국회의원을 4년 하셨지만 전통적인 여의도파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저희는 잠시만요. 예.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바로 좀 들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 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어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서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2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 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외 기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 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와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 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 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사를 들어보셨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는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고 했지만 혁신 성장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언급할 때는 약자에 대한 지원과 또 안전 위험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뒀는데요. 추가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특본 여기서 마칩니다. 모쪼록 문 대통령이 얘기한 행복한 나라, 공정한 나라, 또 평화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한 걸음 다가가는 2019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